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엑셀을 이용해서, 그 추출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난수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여기서 지금 내가 방금 그 했던 그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선프라닥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여기서 뭐 이걸 써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어 그 몰라도 시험이나 퀴즈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요거는 엑셀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죠? 보여준 것 뿐이고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은 좀 숙지를 하고 있대. 시험에는 이게 나오진 않는다. 이게 뭐 이거 영어로 if 문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if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걸 막 카피하고 하는 거는 알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요 선프라닥트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프라닥트 함수라는 게 뭐 하는 거다. 그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폭스트로트 인의 그 30일 동안 투숙객 중에서 이제 이 5일 동안 표본을 구하기는 그런 형태로 할 수가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단순 무작위 추출법입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법 외에도 체계적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표본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어떤 순서대로 정렬하고 임의의 시작점을 선택한 후 모집단에서 그 다음 매 K번째 요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 추출법이다. 그러니까 완전 무작위로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은 너무 이렇게 그 숫자가 조금 잘못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매 K번째 요소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니트라 인더스트리 사이즈 근무하는 845명의 직원 중에서 52명을 단순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수를 표본의 수로 나눠 가지고 K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845 나누기 52 이렇게 해가지고 내림을 하고 그렇게 하면 16이 되겠죠. 그럼 매 첫 번째 숫자는 내가 무작위로 추출을 해요. 1부터 16까지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1부터 16까지 이제 무작위를 예를 들어가지고 10이 추출이 됐다. 그러면 매번 10 다음에 16을 더해가지고 그죠? 26개에 해당되는 숫자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26에다가 또 16을 더해가지고 42에 해당되는 또 숫자를 추출하고 이런 형태로 매 K번 후에 숫자를 추출하는 게 바로 체계적 추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 추출법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아주 랜덤하게 잘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떤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집단별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집단에서 이걸 다 하나씩 내가 추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뭐 이런 형태의 추출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층화 추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층화 추출법은 뭐냐? 층화 추출법은 모집단을 층이라 불리는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층화 추출법은 모집단을 몇 개의 층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으로 나누고 각 층에 대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성한 표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모집단이 이제 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상위 352개 기업의 광고 지출비에 대한 조사를 자기 자본 수익률 ROE라고 하죠. ROE 이게 재무관리 시간에 여러분 배울 텐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광고비 지출이 높고 ROE가 낮을수록 광고비 지출이 낮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했을 때 이때 적절한 표본에 추출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 352개의 기업을 ROE에 따라서 적절히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ROE 수준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ROE가 30% 이상 기업이 8개, 그 다음에 그때의 빈도가 이렇게 상대 빈도, 우리 했던 도수표도 이게 도수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룹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룹 전체 숫자에서 이제 우리가 이 표본으로 추출해야 되는 숫자는 50개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50개를 추출해야 되는데 50개가 이 집단의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숫자가 잘 나눠져서 추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층화 추출법입니다. 다시 보자면 모집단을 층이라고 불리는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 대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구성한 표본이다. 그러면 이제 352개 중에서 50개를 추출해야 되는데 각 층에서 무작위로 요만큼의 숫자가, 이 숫자는 뭐냐면 352 곱하기 50 곱하기 0.02가 되겠죠. 50 곱하기 0.02 하면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개는 이 집단에서 최소한 한 개 나와야 되고, 요 숫자는 50 곱하기 0.1이 되겠죠. 그러면 요 집단에서는 5개가 나와야 돼요. 빈도가 있기 때문에. 요 집단 27개, 16개, 1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요 집단 안에서는 내가 랜덤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하나 뽑고, 랜덤하게 5개를 뽑고, 랜덤하게 27개를 뽑는 겁니다. 요 안에서 뭐 번호를 뭐 1부터 189까지 줘가지고 그 중에서 27개를 뽑는 거죠. 그런 형태로 뽑는 게 바로 층화 추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층화 추출법은 지금 요런 경우 각 계층별로 정확한 비례해가지고 어떤 그 샘플을 추출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층화 추출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추출법도 어떤 면에서 보면 층화 추출법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클러스터 추출법은 층화 추출법하고 다르게 지역에 대해서, 그죠? 지리적 그 어떤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클러스터 추출법이다. 자, 클러스터 추출법은 모 집단이 지리적 또는 다른 기준에 의해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그중 몇 개의 지역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선택된 지역으로부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된 표본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안에 시군이 수십 개가 됩니다. 군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수십 개의 군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군이 있죠. 군이 있는데, 자, 그 군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들의,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지역별로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선거 여론조사 할 때도 비슷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수성갑이다. 수성갑이라고 해도 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또 어느 지역 어느 동에 사느냐, 만촌동에 사느냐, 범어동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사람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만촌동도 만촌 1동에 사느냐, 2동에 사느냐, 3동에 사느냐, 사람들 의견이 좀 또 계층도 다르고 나이 분포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다 찾아가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수성갑 하면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가까우니까 내가 차 타고 핑 돌아보면 되는데, 경상북도의 전체 지역을 내가 다 돌아다녀야 된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울진 가는데 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것도 가서 하루 만에 샘플을 충분히 뭐 한 100개 정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그럼 가면 한 1박 2일 있어야 되고, 또 뭐 저 위에 김천 가도 또 1박 2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클러스터 추출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일단 어떤 시군군을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이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선택된 클러스터 안에서 이제 내가 표본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클러스터 추출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레곤주 주민들의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오레곤주의 카운티를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군이나 뭐 그런 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카운티. 이 카운티 기준으로 이렇게 뭐 어떤 시도 다 카운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보다는 훨씬 적고 한 군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게 이제 카운티인데, 오레곤주 안에는 지금 12개의 카운티가 있는 거죠. 12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이걸 다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으니까 4개의 카운티를 선택하여 각 카운티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2번, 여기 같으면 이제 2, 4, 7, 12가 무작위로 선택이 된 거고, 여기 가서 몇 명 인터뷰, 여기 가서 몇 명 인터뷰, 여기서 몇 명 인터뷰, 여기서 몇 명 인터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클러스터 추출법이고, 클러스터 추출법은 지역적으로 빨리 떨어져 가지고 다 방문하기 힘든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된다. 그렇죠? 자, 그것까지 하고 이제 표본 선택 방법. 그러면 우리가 클러스터 추출법, 청화 추출법, 체계적 추출법, 무작위 추출법이 있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렇죠? 이 확률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표본 오차가 제일 적은 거를 추출하면 돼요. 그렇죠? 표본 오차가 제일 적은 게 그러면 어떤 거냐? 표본 오차를 구해보면 되겠죠. 표본 오차라는 게 뭐냐? 표본 통계량과 이에 대응하는 모집단의 모수와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표본 통계량이 뭐라 그랬죠?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통계량이다. 그럼 특성이라는 게 뭐냐? 표본의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최대값, 최소값, 중위수, 뭐 1, 4분위수, 3, 4분위수, 뭐 100분위수, 이게 다 표본의 통계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데이터가 표본인 경우에 우리 통계량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모집단의 모수에도 평균, 표준 편차, 모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이런 모든 게 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수와 거기에 해당되는 표본 통계량과의 차이가 바로 표본 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얘기하고, 표본 통계량과 이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모수와의 차이를 표본 오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용어들이 좀 있는데 다른 것들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표본 오차라는 말이 있고 표준 오차라는 말도 있어요. 표준 오차. 이 표준 오차하고 표본 오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나중에 나오는 표준 오차. 표준 오차랑 표본 오차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그죠?
영어로 하면 샘플링 해라. 완전히 다른데, 표준 오차, 표본 오차, 우리, 한자만 다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 오차라는 게 그런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까 공부했던 이제, 우리가 이 엑셀 파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보면, 자, 우리가 표본을 이렇게 추출했죠.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이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이렇게 쭉 5개씩 여러 개의 표본을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그러면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내가 표본의 평균을 구해보면 요 5개 평균이 되겠죠. 2.6이 나오네요. 요거 이제 값이 자꾸 바뀌었는데. 요거 평균을 밑으로 쭉 해서 다 구해보겠습니다. 100개 아까 구했던 거 거기에서 자 색깔은 지워버릴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표본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죠? 표본의 평균을 구했고, 이 표본의 평균하고 이제 표본 오차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표본 오차. 표본 오차는 표본 통계량과 이에 대응하는 모집단의 모수와의 차이니까, 자,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모수는 뭐가 될까요? 그냥 모평균이 되겠죠. 모평균.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을 여기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본 오차는 그냥 모평균 빼기, 그죠? 표본 평균, 모평균 빼기 표본 평균 하는데, 모평균은 내가 그냥 주소를 또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오차가 0.33 되는 거고, 이걸 쭉 카피를 하면 각 5개 각 표본의 평균에 대한 표본 오차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본 오차가 됩니다. 모 평균에 대한 표본 오차가 되겠죠. 모 평균에 대한 표본 오차.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통계량이 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도 통계량이죠. 그죠? 표준 편차 통계량, 뭐 중위수도 다 통계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 얘 5개 표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부르냐면, 정확하게 부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요 엑셀에 요걸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샘플수를 샘플수가 몇 개일까요? 이런 경우에 샘플 사이즈, 샘플 크기 또는 수,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샘플 사이즈라고 해요. 샘플 사이즈가 뭐냐면 이거 5개, 5가 됩니다. 5. 그렇죠? 샘플 사이즈가 5고, 샘플을 몇 번 반복해서 추출을 했습니까? 아까 여기 보면 쭉 가면 101까지 했으니까 101에서 4를 빼면, 101에서 4 빼면 97개. 97개 요건 뭐라고 부를까요? 요거는 샘플 크기나 샘플 수라고 불렀고, 요거는 샘플 반복 횟수. 요거는 반복 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샘플 크기 5개짜리를 97번 구했다라는 거죠. 샘플 크기 5개짜리를 97번 샘플링 했다. 샘플, 반복 샘플 수, 이렇게 부른다. 이 책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샘플 사이즈다, 크기 n,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뭐 그 m,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러면 요 5개
한 샘플, 요 샘플 사이즈 5인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내가 표준 편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stdv 샘플이니까 s를 써야 되겠죠. stdv.s 그리고 엔터하고 얘를 또 밑에 101개까지 쭉 내가 카피를 했습니다. 카피를 하면 얘의 표본 오차는 뭐가 될까요? 얘의 표본 오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 표준 편차 요거죠. 내가 stdvp를 이용해가지고 구한 모 표준 편차 얘 빼기 얘를 일단 주소 고정을 하겠습니다. F4를 눌러가지고 고정을 하고 빼기 요거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 이 첫 번째 샘플에 대한 표본 오차가 계산이 된 거예요. 표본 오차. 그 다음에 이걸 쭉 카피를 하면 저 밑에까지 계속 카피를 하면 그죠? 그러면 왜 이러지? 각 표본의 표본 오차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각 표본에 대한 이 표본 통계량에 대한 표본 오차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특별히 표본 평균과 이 표본을 구하는 우리가 이 이유가 뭐냐? 그죠? 이 이유는 모수를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표본을 구한 거죠. 모수를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표본 평균을 구해 가지고 또는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모 표본 평균과 그죠? 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알아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모수를 알아내는데 표준 편차를 통해 가지고 모 표준 편차를 알아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편 추정량. 이게 불편이라는 게 unbiased, 영어로는 unbiased, 그죠? unbiased estimator 이렇게 부릅니다. unbiased estimate다, 그죠? 그게 추정되지 않은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추정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은 모 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표본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의 불편 추정량이다. 그래서 만약에 모 평균을 모른다 그러면 표본 평균으로 모 평균을 이라고 이제 간주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기 표본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도 모 표준 편차를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를 이걸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표본 중위수는 불편 추정량이 아닙니다. 그 중위수는 표본 추정량이 아니에요. 이것도 통계량의 이 표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중위수도 구할 수 있죠. 여기 중위수를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미디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5개에 대한 중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위수를 이제 다 구했지만 이 중위수는 모집단의 중위수로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모집단으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모집단의 중위수를 추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불편 추정량이 돼야 되는데 중위수는 불편 추정량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최대값, 샘플의 최대값은 모집단의 최대값의 불편 추정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만 일단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표본의 특성치를 구하고 표본 오차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공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불편 추정량은 이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는 불편 추정량이다. 요거는 상당히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다. 그래서 써도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적 표본은 표본의 추출에 있어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표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상황에서 추출하는 거. 확률적으로 모집단을 잘 대변하는 게 확률 표본이고, 비확률적 표본은 내가 주관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확률적 표본이에요. 비확률적 표본을 쓰는 경우는 사실 뭐 잘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편향된 추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표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게 뭔가 좀 믿을 만한 표본, 비확률적 표본이라고 한 얘기는 이거는 좀 믿기 힘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표본이다. 용어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수업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20일 날 퀴즈 그러니까 세 번째 퀴즈를 봅니다. 세 번째 퀴즈는 6장과 7장을 보는데 1시 30분에 정확히 LMS에 로그인 해 있어야 되고 또 그때부터 20분간 시험을 보겠습니다. 보는데 시험 시간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학생들은 엑셀을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엑셀을 연습을 좀 해가지고 좀 익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안 배운 기능에 대해서 막 그걸 하는 거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확률 분포 구하는 거, 확률 구하고 뭐 주소 고정해서 이렇게 확률 분포 빨리 구하고 이런 거 정도는 내가 했던 거 정도는 한번 따라 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해서 별 문제 없이 하면 좋겠고, 숙제했던 내용도 잘 보면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업에서 또 8장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중심극한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